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제 그 폴리곤 구조를 조금 더 설명하면서 이제 오브젝트를 화구라고 하나 그 불 같은 거 나오는 그런 것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실린더를 먼저 하나 위쪽에서 탑 뷰에서 이렇게 실린더를 만들었습니다. 실린더를 만들어서 사이드는 조금 작게 8개 항상 십자가로 나눌 수 있을 정도로 해라고 했죠. 제가 캡 세그먼트에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화구를 하나 만들 준비를 해서 이제 얘를 가지고 모델링을 해 보겠습니다. 컨버트 투 폴리곤 바꿨죠. 그 다음에 꼭 해야 될 거 0,0,0 정렬. 자, 이제 자르고 저번 시간에 했던 자르고 뽑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브젝트를 한번 만들 테니까 제가 만드는 걸 한번 쭉 보시고 그 다음에 따라서 만들어 보세요. 일단은 첫 번째 무조건 뽑아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면을 뽑아서 쭉쭉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는 잘라서도 만들고 하나씩만 기능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일 빠른 방법, 제가 좋아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여러 번 계속 보여줄게요. 모델링은 방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저는 그냥 이렇게 크게 해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모델링 할 때 처음으로 난간이 오는 게 계단 같은 구조 만드는 거예요. 계단 같은 구조.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90도를 이렇게 요런 식의 구조를 만들 때 이 단면에 대한 이해도가 초반에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이 계단 구조가 이렇게 만들 때 조금 힘들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정렬을 하면은 이해가 쉬운데 여기서 만들 때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폴리곤을 선택해서 이번에는 익스트루드만 쓴다 했죠. 익스트루드 기능하고 요 기본 무브, 로테이트, 스케일만 가지고 익스트루드로 먼저 면을 뽑기 전에 일단 살짝 줄어들어서 계단 같은 느낌을 제가 먼저 한번 줘볼게요. 이렇게 밑에 재단 계단처럼 보이는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로 살짝만 올릴게요. 살짝. 그 다음에 스케일로 스케일로 얘를 쭉 줄여서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프론트 뷰든 옆에서 봤을 때 지금 단축키를 눌러버렸죠. 제가 다시 프론트 뷰로 해서 얘를 무브로 얘를 일자 계단처럼 최대한 보이게끔 이렇게 만들었죠. 물론 얘들 완벽하게 일자로 만들려면 여러분들 버텍스를 전부 다 선택해서 그러면은 요 아까 만들었던 것들 윗단이 다 선택됐죠. 그 다음에 스케일을 켜서 스케일을 Z축으로 쭉 줄여주시면 됩니다. 무슨 뜻이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프론트 뷰에서 요렇게 이때는 화면이 이렇게 되는 게 여러분들 좀 편하실 겁니다. 요렇게 오브젝트가 위로 높아져 있죠. 얘를 요런 식으로 드래그를 해서 선택하면 요 두 꼭지점 라인들 단면이 선택됐죠. 그 다음에 Y축으로 줄여준다는 겁니다. 스트레스 풀릴 때까지 쭉쭉 내려주시면 완벽하게 얘들이 일자가 되겠죠. 일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무브로 이제 두께가 모델링 다시 잡았죠. 그 다음에는 폴리곤을 선택했습니다. 폴리곤 선택됐죠.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폴리곤을 선택해서 익스트루드 한번 쭉 뽑아주고 그 다음에 스케일을 조금 줄였죠. 그 다음에 또 익스트루드 한번 쭉 빼주고 이번에는 스케일을 조금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얘랑 대칭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그냥 줄어들었다 늘어뜨렸다 뽑았고 늘어뜨리고 계단 만들고 이 계단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 의미로 계단을 하나 더 만들면 익스트루드 이번에는 뽑아 놓고 나서 또 스케일을 이만큼 키워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이 계단 구조가 되려면 또 마찬가지로 프론트 뷰에서 요만큼 선택해서 라인을 이렇게 합쳐주면 되죠. 이렇게 스케일입니다. 스케일 단축키를 써보는데요. 또 단축키를 최대한 안 쓰면서 작업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그런데 문제점은 뭐냐면은 면이 이렇게 겹쳐버리니까 어디가 선택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죠. 이 부분이 문제가 되긴 됩니다. 이때는 그냥 이렇게 클릭하셔가지고 그냥 익스트루드 쭉 해버리시면 이제 단면이 안 겹쳐지죠. 이 단면 겹쳐지는 현상이 보면은 화면을 이렇게 돌려볼 때 이렇게 자글자글하게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자글자글하게. 이때는 확실하게 면이 두 개 이상 겹쳐져 있다는 맥스에서 위험 신호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면은 지금 뒤쪽에 있는 얘들이 익스트루드 되는 겁니다. 그렇죠? 화면이
이제 이렇게 선택했을 때 하나만 선택되면 당연히 이제 위로 하나만 올라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위쪽으로 뽑아냈다는 거죠. 익스트루드 됐죠. 다음에 이제 스케일을 조금 더 크게 이쁘게 모양을 잡아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익스트루드를 선택을 해서 살짝 키워줬습니다. 그 다음에 스케일을 요렇게 줄여주고 얘들도 마찬가지로 일자로 잡아줘야겠다. 이제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여러분들. 프론트 뷰나 이렇게 단면이 보이는 뷰에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두 개를 선택해서 두 라인을 이렇게 스케일을 줄여주면 일자가 된다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작업하실 때는 여러분들 작업은 이렇게 해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스케일 같은 거 또 높아심에서 하는 잔소리입니다. 스케일을 키우는데 모르고 이렇게 스케일을 키워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위에서 단면 보면.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만들 때는 전혀 몰랐는데 이렇게 나온다. 큰일 날 소리라는 거죠. 살짝이라도 이렇게 클릭해버리면 모양이 둥그렇지가 않게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들 옆에서 볼 때는 모릅니다. 이것들 이렇게 보면 여기는 알겠지만 여기서 모르죠. 그래서 맥스는 항상 이렇게 보고 뭔가 잘못됐을 때는 대부분 탑뷰에서 와이어프레임 구조가 좀 이상하다 바로바로 이렇게 표가 난다는 거예요. 요거는 계속 이것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는 폴리곤 다시 익스트루드만 쓴댔습니다. 이번에는 밑으로 쭉 내려서 이렇게 겹쳐서 뚫고 나오면 면이 뒤집혀 버리니까 안 됩니다. 최소한 실제 제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 정도까지 두께를 가지고 내려갔으면 좋겠다. 안 뚫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케일 작게 요렇게 해서 요런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기 뭐 각지고 이런 것들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제가 그냥 나중에 이거는 한 번에 또 설명드릴게요. 모델링 제대로 들어갔을 때는 요렇게 만들면 된다는 겁니다. 익스트루드. 자, 그 다음에는 또 똑같은 실린더를 하나 만들어서 탑뷰에서 물론 부피는 제가 손으로 만드는 거니까 똑같을 수는 없겠죠. 뭐 모양도 좀 다를 수도 있고. 자, 이번에는 아까만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던 커넥트라는 개념을 해서 면을 적절하게 추가를 하고 익스트루드도 좀 섞을게요. 커넥트만 쓰면 너무 무식하게 보이니까 하고 좀 힘듭니다. 자, 이제 커넥트 폴리곤으로 바꾼 상태에서 0,0,0 무조건 0,0,0 포스트잇으로 화면 옆에 써두세요. 그래서 붙여두세요. 자, 이제 적당하게 면을 요 정도 높이 이 정도로 만들어 놓고 일단은 필요한 만큼 잘라서 쓰겠습니다. 마지막은 익스트루드에서 넣으면 되겠죠. 자, 여기 요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라인. 요것도 실제로 이제 모델링을 하면 요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잘 보이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잘 보이는 상태에서 커넥트 해버리면은 바로바로 보이고 작업하기도 쉽죠. 그래서 항상 요렇게 놓고 작업하시라는 겁니다. 스케일이 아니고 지금 커넥터로 잘라 놓고 나서 이제 얘 스케일을 이렇게 줄여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도 선택해서 커넥터를 해서 잘라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과정. 요거는 왼쪽 아래 위로 다른 패턴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살짝 이렇게 커지게끔 만들어줘야겠죠. 그러면 요 밑에 부분도 이렇게 선택해서 커넥트. 자, 이번에는 얘를 조금만 키워볼게요. 뭐 그렇게 많이 키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에 계단을 만들어야겠죠. 계단 여기랑 이 두 구간의 계단 요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스케일을 줄여주면 똑같이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이 방법들을 이용해서 이런 계단을 만든다는 거죠. 생각보다 이거보다는 좀 두껍다 그러면 위쪽 선택해서 스케일을 줄여주시면 되죠. 좀 더 그렇죠. 요런 식으로 해서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비슷한 모양 나오죠. 패턴이 물론 뒤쪽에 살짝 보이니까 뭐 굳이 똑같이 만들어 줄 거면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위치까지. 자, 또 선택해서 커넥트. 이번에도 얘를 위쪽에 이제 요만큼 줄여주고 그게 아니면은 요 밑에다가 이제 이 사이에다가 한 번 더 잘라서 이렇게 해서 얘를 바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요렇게 계단 구조도 생기죠. 손으로 눈대중으로만 맞춰도 하지만 조금 정확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얘도 살짝 이 정도로 줄이고 다시 버텍스로 라인 선택해서 스케일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얘를 조금 이렇게 위쪽으로 적당하게 맞춰서 주면 자, 거진 비슷하게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이쪽 부분은 아까 복습으로 왜냐면 여기
잘라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냥 잘라서 만들게요. 그냥 커넥트만 무식하게 이용하겠습니다. 커넥트 잘랐죠. 그리고 이제 안쪽에 이렇게 얘들은 안쪽으로 이렇게 사이즈를 줄여서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만들어 주면 되겠죠. 밑에 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자, 요게 됐을 때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요렇게 선택해서 커넥트를 하면 안쪽에도 면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깔끔하게 그냥 이렇게 익스트루드를 쓰려고 했었던 것들이고, 그게 아니고 이제 머리가 좀 좋은 학생들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여기를 미리 살짝 올려놓고 나서 여기 한 번 더 안쪽에 이제 밑에 쪽에 여기를 한 번 더 잘라준다는 거죠. 쓸데없는 짓을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건데, 어쨌든 그냥 한번 보시고 이렇게 따라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그냥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방법을 여러 가지 써서. 그래서 안쪽으로 먼저 한번 넣어주고 그 다음에 위를 선택해서 얘들을 스케일 줄여서 계단 구조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계단 구조. 이렇게 됐죠? 전체적으로 사이즈 좀 키워주고 위쪽으로 올려주면 비슷한 패턴의 오브젝트들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안쪽에 지금 이 면들 요것들은 요거보다 좀 얇죠. 이때는 점 버텍스 클릭하고 나서 진행 방향으로 이렇게 컨트롤러 선택을 하셔도 되고, 그게 아니면 눌러서 진행 방향으로 쉬프트 키 눌러주시면 이렇게 한 바퀴 뺑그랗게 돌죠. 동그랗게. 그래서 스케일을 적절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최대한 비슷한 오브젝트가 나온다는 겁니다.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익스트루드와 커넥트 두 가지 기능만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요거 간단하게 요거보다 더 빨리 만들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힌트는 저번 시간에 했던 것들, 자 이게 빈 열린 공간을 만들어 놓고 나서 폴리곤으로 쉬프트로 이렇게 뽑아서 면을 스케일을 조절하고 쉬프트 뽑아서 조절하고, 이런 힌트가 아니고 답을 가르쳐 줘 버렸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답을 제가 미리 말을 해버렸죠. 쉬프트로 이렇게, 다음에 이렇게 내려주고 쉬프트로 이렇게 더 빠르죠. 이런 식으로 열린 공간을 활용하는 모델링 방법입니다. 마지막 뚜껑 닫는 거는 숙제,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와 보세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테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한 오브젝트 모델링, 좀 제가 빠르게 진행했지만 여러분들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만.